여야 정치권의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로 57일 남았습니다. 총선. 여야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총선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 남일재 교수, 부산대 진시원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천의 대략적인 향방은 나왔고 여야 양당 구도 속에 유권자도 헷갈릴 만큼의 어떤 신당 창당이나 대안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설 민심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남일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설의 민심을 정치권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속에서도 총선을 앞둔 상황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보수적 시각에서 볼 때는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된다. 한 데 대한 의견은 많이 모아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전국으로 입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정책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거대 야당 탓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좀 다수당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민주당 얘기도 비슷하겠는데요. 예. 민주당 쪽에는 부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열세인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여전하니까 그 점에서 부산 사람들로서는 조금 같고요. 예. 예. 저번에 재밌는 거는 보수 쪽 사람들 시각에서 어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 이거와 함께 네. 요즘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건국전쟁이라고 영화. 나왔죠. 네. 그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아서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도 보수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을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그렇죠.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기대감을 걸고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표로 얼마나 이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을 견제하고 그리고 또 운동권 청산 이런 그렇습니다. 예. 얘기들을 좀 꺼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진시원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리 명절 때 정치 얘기 안 한 지 꽤 되셨죠. 왜냐하면 가족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이제 언쟁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이유인데 그래도 이번에는 굵직한 뉴스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3지대 정당들이 신당들이 결국엔 통합을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개혁신당으로 통합을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이제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간에 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이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약간 좀 국민들의 반응이 약간 차가운 분위기도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일단 이분들의 정체성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진보도 들어있고 보수도 들어있고 예. 민주 세력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중도도 들어있고 막 정체성이 좀 일종의 이게 약간 혼합성이 강하단 말이죠. 일단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동의 가치 지향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양대 정당에서 그래도 한 자리씩은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좀 중도 신당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차가운 반응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얘기들, 느낌들, 판단을 좀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3지대 그 개혁신당이 등장을 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 안철수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추동했던 중도 실용 정당만큼의 돌파력, 파괴력은 좀 갖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또 이렇게 중도 신당이 개혁신당이 또 어려움이 있나 국민들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 결국엔 또 공천 지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닌가. 예컨대 비례 우선순위 가지고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지역구 가더라도 될 만한데 서로 가고 싶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설 연휴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세력이 통합을 이뤄냈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체성과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그 부분이 아직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야는 일단은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남 교수님 말씀 좀 해주시죠. 신당 창당을 하든지 출마를 하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일 것이니까 언급할 얘기는 아닌데요.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대부분 남겨뒀는데 실형이 확정된다고 봐야 되죠. 이런 차제에 본인이 창당 선언하고 뭐 검찰 개혁 운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네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다. 예. 대부분 가급적이면 판결을 늦춰놓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비비적거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어불성설이 아니겠는가. 네네. 법률가로서 또는 학자로서의 양심도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조국 장관이 창당을 하고 뭐 출마를 하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 보수는 물론이가 진보 진영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단 말이죠. 네, 네.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러고 있는데 저분이 과연 뭐 통합 비례정당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 그건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행만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민주당에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쭉 뭐 그렇게 이제 호의적이지 않았었잖아요. 상황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뭐 예. 국민의힘에서 땡큐 하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진시황 교수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오늘 뭐 민주공원에 왔었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지역구로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 1월부터 리셋 코리아 행동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준비를 해온 것이죠. 네, 네.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이제 나서야 될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아까 그 제3지대 정당은 약간의 그 정체성이 혼재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국 신당은 정체성 하나는 확실하죠. 그러니까는 예컨대 지금 조국 교수가 계속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검찰 독재를 극복하겠다, 검찰공화국을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극복하는데 하얀 불쏘시개, 하얀 가루가 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정체성은 강한데 이제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그 강한 그 검찰 개혁 아니면은 이제 검찰 공화국 극복 이런 강한 투명한 아주 명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범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반윤연대 아니면 이제 탄핵연대 이런 거대한 큰 그림이 네, 그리고 네. 있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그 반윤연대와 탄핵연대에서 일종의 좀 분명히 역할을 한 부분은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지역구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네. 비례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고민에 쌓여 있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진 교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4개 세력이 깜짝 통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양당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남일치 교수님, 이거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개혁신당 얘기는 진 교수께서 충분히 말씀을 네네.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조금만 붙이면요. 아마 기호 3번을 다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들을 끌어가지고 끌어온다는 거죠. 예, 지금 예. 공천 탈락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기호 3번까지는 되겠는데 그 다음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유보적이다. 네. 저는 10석은 좀 많아 보이고요. 한 5석 정도라도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존재감이 없고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통합 과정에서 보수의 이탈표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거로 봐서는 수도권이나 대구나 어디에 갈 모양인데 거기에서 몇 석을 얻어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부산은 이준석, 이낙연 양쪽 누구에게도 무관심함도 관심이 없으니까 네, 네. PK에서는 제3지대는 바람을 일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자, 요 관련 질문은 아까 진 교수님 대략 말씀하셔가지고 요즘은 좀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나 이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 논란, 요도 여전히 총선의 폭탄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상황에서 설 연휴가 끝나고 언론의 글을 보면 이제 민심이 어땠나 보면은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보다는 명품백 가방.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이 설 민심에서 가장 큰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현재 권력, 절대 권력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가방. 그다음에 뭐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허위 경력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막 쌓여 있잖아요.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번 22대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해야 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섰다가 대통령과 갈등각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고 대통령의 또 신년 대담에서도 대통령이 이거를 사과를 안 했어요. KBS 대담에서. 그렇죠. 예,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영남권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거 계속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예, 남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낙동강 벨트 뭐 탈환이라는 예, 얘기를 예. 썼는데 좀 한계는 있죠. 어쩌면은 낙동강 탈환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신인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네. 궁여지책으로 지금 중진 험지 출마라는 걸 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그 영남권 부산이나 김해 쪽에 오히려 신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오히려 이런 신인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중진들의 험지 출마는 궁여지책일 뿐 네. 그렇게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얘기도 하나 좀 진 교수님께 여쭤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내내 최근에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친문과 친명 갈등, 개파 갈등 때문이겠죠. 이건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민주당이 하위 20%를 개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거기서 이제 그 누락된 탈락된 사람들의 무슨 반발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배 공관위원장은 할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선지 출마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가만히 있긴 어려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출마가 어려워진 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공익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어렵게 사적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고 공천은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 단합과 이 통합 이 부분은 이제 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합의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새기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좀 출마해서 좀 탈락하신 분들이 이 당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늘 두 분 모실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서 송구합니다. 오늘 시간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일치 교수, 진시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